네, 건강매거진 2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체중 증가 또 노화로 인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을 하면 좀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 원인에 따른 치료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정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벌써 연결이 돼서 바로 연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보다가 네. 예, 여기 지금 관절이 제가 좀 아파가지고 좀 네.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저는 네. 저기 30대 후반이고요. 네. 좀 이렇게 살이 좀 있는데도 좀 다이어트를 좀 하는 차에 좀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다가 네네. 좀 무릎 쪽이 지난주부터 좀 계속 이렇게 좀 아프고 해가지고 가까운 요 병원에 좀 갔었었는데 네네. 동네 갔더니 여기 좀 오른쪽 요쪽 뼈에 조금 이렇게 물이 차고 막 그래서 그냥 소염제만 좀 먹고 좀 한 일주일 또 지났는데 계속 아프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체중이 많이 나가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실 때 이제 무리하게 운동하면 무릎에 이제 충격을 많이 주게 돼서 연골이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에 손상이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자전거나 걷는 거나 수영이 무릎 건강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무리하게 운동하고 나서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금 무릎이 아프셨는데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그래도 증상이 후전이 없고 무릎에 물이 차셨다고 하면 무릎 표면을 관절 표면을 싸고 있는 연골이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찼다고 하면은 정밀검사, 엑스레이상에서 잘 안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밀검사 MRI를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예, 없습니다. 네. 우선 검사를 받아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신문에서 보기로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관절염 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본 적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퇴화가 생기고 그만큼 이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더욱더 이 관절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좀 이유가 되는 것도 같은데요. 근데 처음에는 좀 잘 안 나타나다가 뒤늦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증을 좀 저희가 좀 느끼는 것도 좀 약간 많이 못 느낄 것도 같고요. 어떻게 좀 무릎 퇴행성이 변화가 지속이 되는지 설명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릎 이제 연골 자체는 신경이 없습니다. 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이 돼야지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한 40대, 50대에서 무릎 통증이 처음 왔는데 병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연골이 많이 손상됐다고 얘기 듣고 충격도 먹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연세가 좀 드셨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병원 가서 빨리 체크업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연골은 뭐냐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비어있는 공간에 연골이 있는 공간인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이 사이의 부분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연골이 닳기 때문에. 그래서 말기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엑스레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나뉘는 구분이 없을 정도로 말기는 딱 붙어있는군요. 예. 무릎 퇴행성 변화의 사진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근데 이게 한 번 손상이 되면 좀 자연 치유가 어렵다라고 들었어요. 연골은 다른 뼈나 근육이나 하고 틀리게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발생을 하면
점점 이제 나빠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수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우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사는 흔히 이제 연골 주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에서 3번 맞아보세요 하는 게 연골 주사고, 이 연골 주사의 이제 효과는 염증은 없애고 무릎 안에 윤활 작용을 해서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네. 주사를 흔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초기에 퇴행성 관절 이런 약물이나 물리치료, 주사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체중을 조금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그런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걷는 거나 아니면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운동이 좋겠습니다. 네. 초기에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봤는데 이때 참 고치면 참 좋겠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제 중기로 가게 될 텐데요. 중기 이상 되면은 그 손상 부위에 따라서 뭐 수술적인 방법이나 치료법이 좀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을 쓰나요? 이제 크게 퇴행성 관절염이 네. 진행이 되면 크게 손상되는 첫 번째는 연골이 네. 닳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뼈와 뼈 사이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네. 그게 손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면 관절 내시경으로 반월상 연골판을 이렇게 다듬어 주든지 아니면 꼬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골이 손상되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휜다리 교정술이나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 아니면 많이 손상이 됐으면 인공관절 치환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나씩 저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관절 내시경, 위 내시경하고 비슷합니다. 네. 근데 위 내시경 입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입에 이렇게 옷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제 무릎 관절은 구멍이 없기 때문에 한 0.5cm 정도 구멍을 2개 내서 특수 초소형 카메라로 보면서 그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다듬어 주든지 정리해 주든지 아니면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진단도 가능한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관절 내시경은 네. 수술 시간이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에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있을 때 관절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짧습니다. 어느 그래서 정도 걸리나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네. 그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을 다듬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부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출혈이나 감염 위험성도 없고, 그다음에 하반신 마취만 하기 때문에 마취만 깨면 집에 퇴원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 수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적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좀 시술 과정 보면서 더 설명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저 관절 내시경 시술은 저렇게 화면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 안에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저나 아니면 쉐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지져주거나 다듬어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술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수술 비교적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 모니터를 이제 환자한테 보여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수술할 수도 있고요. 예. 네. 본인이 모니터를 또 볼 수가 있군요. 예, 환자분. 네. 그럼 약간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들겠어요. 내시경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절 내시경 수술 과정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좀 시술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 보면서 설명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세 가정주부셨습니다. 환자분은 오르막 길 걸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불편했는데 네. 쉬면 증상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평지 걸을 때도 무릎이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왔을 때 MRI를 찍어보니까 네. MRI 상에서는 그 외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돼 있는 그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관절 내시경으로 이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 저 반월상 연골판이 껴서 자꾸 걸림 증상도 일어나고 통증도 일어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듬어 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사례 또 살펴볼까요? 네. 계속해서 사례 보겠습니다. 예, 68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한 달 전에 이제 등산을 다녀온 후로 무릎 안쪽에 이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를 2주 정도 했는데 증상이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상에서는 무릎 내측 안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월상 연골판 이분도 똑같이 관절 내시경으로 이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다듬어줬습니다. 근데 찢어진 게 있으면 자꾸 걸을 때 그 찢어진 부분이 자극이 되고 관절 사이에 끼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듬어주고 나서는 통증도 없어지고 바로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마취를 바로 걸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정말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문제가 아니라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건강에도 좀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고 또 무릎에 대한 어떤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문제다 말씀 주셨는데 증상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나타났을 때 좀 걱정을 해볼 수 있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네. 나이가 40대 이상에서 네. 무릎이 통증이 있다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꼭 체크업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평지 걸을 때 이제 통증이 있고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있다. 네.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다. 무릎이 점점 O자로 휘어 있다. 무릎이 붓고 뻣뻣한 느낌이 있고 무릎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잘 수 없다고 하면 꼭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통증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셨다가 병원 꼭 가서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치료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연골이 좀 재생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좀 치료를 했던 사례 좀 알아볼게요. 연골 재생술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연골이 한번 손상이 되면 스스로 재생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된 연골, 예전에는 그 연골 재생술이라고 해서 손상된 연골 밑에 있는 뼈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 사이에 피가 나오면서 연골이 재생되는 연골 재생술을 시행했고, 그다음에 이 손상 부위가 많이 크면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줄기세포라는 치료가 있어서 그 손상된 연골 밑에 있는 부분에 똑같이 연골 재생술을 시행한 다음에 그쪽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라주면 연골 재생 효과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연골 재생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재생이 되는 그런 방법인 거군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재생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텐데 우선은 줄기세포 치료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치료법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연골 재생술만 시행한 경우보다 연골 재생술 하고 나서 그쪽에다 그 부위에다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고요. 그 줄기세포라는 것 자체는 모든 그 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로서 재생치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은 관절에 많이 쓰는 것은 자신의 골수나 아니면 제대열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 손상된 부위에 넣어주면 그 줄기세포가 작용을 해서 그 정상 연골이나 정상 세포로 복원을 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줄기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얻던지 아니면 제대열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손상된 무릎 관절에 넣어주게 되면 그게 손상된 부분이 정상 부분으로 바뀌는 재생 치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의 특징은 손상된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자체가 통증 완화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자체가 연골 손상시키는 세포를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연골 재생술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치료를 받고 나면 빨리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게 사람 그 심리잖아요. 근데 줄기세포 치료하신 분들은 보통 좀 기다리고 있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봤거든요. 좀 치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줄기세포 자체가 통증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통증 완화 효과는 금방 느낄 수도 있는데, 줄기세포 연골이 자체가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지 그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 치료 과정을 저희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데 조금 더 즐겁게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줄기세포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하얗게 있는 게 연골이고 이 안쪽에 조금 빨갛게 나온 게 뼈입니다. 저렇게 이제 연골 손상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다가 이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손상된 연골이 정상 연골로 대체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8주 후에 저렇게 네. 재생된 연골 사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저희 이제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48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스포츠, 축구를 많이 좋아하셨던 네. 분인데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됐고 얼마 전 이제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서 통증이 심해서 지금 걸을 때도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MRI 상에서는 연골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이게 손상된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 시술 전에 저렇게 울퉁불퉁하고 없었던 연골을 시술 후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변화된 양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술 전에는 하얀색 그 뼈가 저렇게 나와 있었는데, 뼈가 그대로 드러났군요. 예. 근데 줄기세포를 저렇게 발라주고 난 네. 후에는 이제 저렇게 매끈하게 하얗게 이제 연골이 덮여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보통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면 그 살점이 약간 까져서 연고 바르면 이렇게 덮여지고 살이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보면서 그런 것과 같은 과정인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긴 네. 한데 살이 까진 건 그래도 재생이 잘 되고 완전히 깨끗이 났는데 연골 자체는 줄기세포를 이렇게 넣는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잘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연골 재생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리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또 요 줄기세포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치료법을 함께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어떤 거를 병행하면 좋은가요? 네, 대부분 네. 줄기세포 치료를 할 때는 관절 내시경을 같이 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이 시술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된 연골인 부위를 확인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반월상 연골판 치료도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8세 가정주부셨는데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고 양반다리 할 때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 손상도 있고 반월상 연골판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다듬어주고 그 손상된 연골에 대해서는 그 줄기세포를 넣어줘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얗게 바뀌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분은 그러면 이렇게 재생이 되시고 어떻게 좀 통증을 덜 느끼시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신 건가요? 반월상 연골판 때문에 통증이 많이 있으셨다고 하면 네. 관절 내시경 하고 나서 곧바로 통증은 많이 좋아지시고요. 네. 연골 때문에 통증까지 같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3개월 후 정도는 좀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도 무릎이 좋지 않은데 걱정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이고요.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시네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56인데요. 예,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네. 걸을 때요. 네. 제가 좀 많이 걷는데 걸을 때 이렇게 무릎 안쪽 있잖아요. 네. 바깥쪽 네. 말고 네. 왼쪽 발 안쪽에 그쪽이 자꾸 시큰거리는 거예요. 왼쪽 먼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양쪽 다리 한 2년 전부터는 오른쪽도 약간 시큰거리는 거예요. 네. 예. 걷는 운동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걷는 운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노동을 하는 거죠. 예. 양측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신 거죠? 예,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걸을 때 꼭 신경이 쓰이게끔. 양반다리 하실 때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이 양반다리 하는 건 괜찮고요. 예. 이렇게 계단이나 계단이나. 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좀 이렇게 충격을 좀 덜 하려고 좀 애쓰는데요. 아프니까 예. 천천히 걸으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봐서는 무릎 안쪽이 아픈 경우는 그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에 손상이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이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무릎을 움직일 때 걸림 증상도 있고 그러면은 검사를 하고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바늘상 연골판을 조금 다듬어주면 네.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촉인가요? 지금 봐서는 한 2년 정도 됐으면 2년 정도 됐으면은 초기는 조금 지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측에 있는 바늘상 연골판에 손상이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측에 있는 그 연골에도 약간의 그 퇴행성 변화가 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렇게 계단 내려갈 때 그렇게 불편하게 내려가셨으면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니, 제가 원래 네. 뼈가 손목뼈도 그렇고 다리 뼈도 좀 약한 편이라서 네. 근데 제가 좀 운동은 아니고 노동이 좀 심해서 네. 제가 자고 나면 아픈 것 같아서 나는 그게 노동이라서 아픈 줄 알았더니 이게 진화가 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검사도 좀 받아보시고 빨리 좀 쾌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료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소개해 주신 것 중에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휜다리 교정술은 어떤 분들한테 좀 적용하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다리가 옷자로 휘어 있으면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휘어 있는 다리를 똑바로 휜다리 교정시키자는 게 휜다리 교정술인데 대부분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를 했거나 연골 재생술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다리가 옷자로 휘어 있는 걸 교정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효과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면 네. 다리가 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휜다리 교정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휜다리 교정술은 대부분 아까 그 시청자분도 전화하신 분도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다리가 옷자로 휘면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먼저 오게 됩니다. 네. 무릎 안쪽은 많이 닳고 무릎 바깥쪽은 비교적 괜찮으면 연세가 어느 정도 조금 젊으시다면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휜다리 교정술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림을 보시면 왜 다리가 휘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냐면 다리가 똑바로 돼 있으면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부하되는 체중이 비슷한데 다리가 옷자로 휘어 있으면 무릎 안쪽에 체중 부하가 더 많이 돼서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 더 쉽게 닳겠습니다. 그래서 휜다리 교정술은 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옷자로 휘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 비율이 4배에서 5배 증가하고,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무릎 안쪽이 먼저 닳기 때문에 점점 옷자로 휘게 돼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휜다리 교정술로 다리를 곧게 만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휜다리가 근데 보면은 원래 휜다리인 분들도 있으시고 보면 점점 이렇게 휜다리가 나중에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뭐 자세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노화의 일종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네. 무릎 안쪽에 관절 연골이 점점 닳게 되면 무릎이 점점 옷자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은 노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노화가 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휜다리 교정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좀 생소한 면이 있어서 어떤 이제 시술법인지 사실 좀 교정술이라고 하니까 조금 겁도 나고 부담이 되는 면도 있거든요. 좀 친절하게 설명 주시죠. 네. 무릎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뭐냐면 무릎에 다리가 옷자로 휘어 있기 때문에 뼈를 조금 잘라낸 다음에 그 중간을 이렇게 벌려주게 됩니다. 그럼 네. 벌려주면 안쪽에서 그걸 벌려주게 되면 바깥쪽으로 다리가 휘기 때문에 이제 고든 다리가 되겠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안쪽 관절에 관절염이 심한 경우 바깥쪽은 괜찮다 한데 인공관절 수술이 고려될 경우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휜다리 교정술이 자체는 그 체중 부하선을 그 건강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통증 감소하는
및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휜다리 교정술, 다리가 이렇게 휘게 되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있으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반드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휜다리 교정술을 근데 또 미용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것과 이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다리가 O자로 휘었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데 퇴행성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리가 O자로 휘어 있어도 평생 관절염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다리가 O자로 휘었다고 해서 미용상의 문제가 이제 꺼리낌이 없다 하시면 꼭 수술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리가 O자로 휘어 있고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다면 휜다리 교정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그거 설명 주시죠. 예, 예. 53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무릎 안쪽에 있는 관절이 많이 손상이 돼서 연골이 많이 닳았는데요. 나이가 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인공관절 치환술 자체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네. 50세 정도에서는 53세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휜다리 교정술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상에 보면 이거 관절이 많이 닳아서 무릎 연골이 거의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휜다리 교정술도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돼 있고 연골도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을 이렇게 다듬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휜다리 교정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O자로 휘어 있는 걸 이렇게 똑바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뼈를 잘라서 조금 들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금속판을 대서 고정시키게 됩니다. 네. 그럼 휜다리 교정술이 아까 저희 그 발전 단계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시기에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그러니까 휜다리 교정술을 할 수 있는 단계는 퇴행성 관절염이 한 중기 이상이면 네. 그 휜다리 교정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휜다리 교정술 다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이 많이 심하게 되면 네.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중기에서 말기 사이에 있는 환자들이 이 휜다리 교정술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쭉 설명해 주셨는데 휜다리 교정술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화면 네. 보면서 정리해 주시죠. 네. 휜다리 교정술의 특징은 네. 자기 관절을 살릴 수가 있고요. 관절 자체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인공관절 수술의 시기를 늦출 수가 있고 적응증만 잘 되고 한다면 수술 후 10년간 지속률이 9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처럼 뻗정다리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휜다리 교정술의 특징까지 저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좀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사례 좀 보여주시죠. 56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환자분은 4년 전부터 무릎 안쪽이 아프고 무릎 뒤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다리는 점점 O자로 휘어지는 게 심해졌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뚝하고 소리 난 후부터는 걷기도 힘드셨는데요. 네.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연골 손상도 같이 있고 반월상 연골판 손상도 있고 O자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골 손상에 대해서는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시키고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거는 자꾸 걸리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다듬어주고 O자 휘어 있는 거 휜다리 교정술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 전에는 저렇게 다리가 똑바로 이렇게 O자로 휘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다리가 똑바르게 똑바르게 만든 휜다리 교정술을 했고 줄기세포 치료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시행한 사례입니다. 네, 휜다리 교정술까지 살펴봤는데 같이 지금 병행 치료를 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그 치료 기간을 잡으셨는지요? 네. 우선 휜다리 네. 이제 네. 교정술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한 3, 4일에서 일주일 후부터는 네. 이제 목발 짚고 이제 살짝 보행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발을 떼는 시기는 적어도 6주 정도 걸리고요. 6주 후에는 목발을 제거할 수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편하게 되려면 한 3개월 정도 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청자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네, 62세예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 같은데 내려가면은 이렇게 아프고 올라다닐 때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연골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아직 수술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62세라고. 62세요. 예. 어머니 지금 무릎 앞쪽이 아프세요? 아니면 무릎 안쪽이 아프세요? 네. 무릎 옆에가요. 무릎 옆에가 아프시구나. 걸으실 때도 통증이 좀 있으신가요? 조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혹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무릎이 갑자기 안 펴지고 안 굽혀지고 하는 그런 증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 어쩔 그러진 때 않고. 그냥 시큰거려요. 시큰거려요. 계단 네. 오르내실 때도. 네. 근데 정확히 보려면은 저게 MRI 찍은 거나 이런 걸 봐서 반월상 연골판이 얼마나 찢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판 때문에 그 통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관절 내시경 수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이 스스로 붓거나 아니면 재생되거나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찢어졌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관절 내시경으로 반월상 연골판을 다듬어주는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RI상에서 반월상 연골판이 어떻게 찢어졌는지, 그 다음에 정말 무릎 통증이 반월상 연골판에 의해서 나타났는지 환자를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수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절 내시경 자체는 큰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서 절대 손해보거나 더 악화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다면 관절 내시경 수술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아니요, 됐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한테 전화하시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양무릎이 다 관절이 심해가지고. 예. 오르막도 못 다니고 내리막도 내려가려면 더 힘들고 아주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머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으로 69세예요. 그러세요. 관절염 앓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픈 지가 네. 아마 한 10년도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오래되셨네요. 네. 예, 처음에는 그게 왜 다리가 왜 이리 아프나 하고 계속 다니지 점점 더 해가지고. 그 연세도 지금 어느 정도 있으시고 관절염 앓으셨던 기간도 꽤 되시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좀 인공관절 수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술요? 예, 인공관절 수술이요. 아마 주변 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인공관절 이제 수술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겁나셔서 네. 겁내셔서 이제 수술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게 다니실 필요는 없고 인공관절을 꼭 고려를 해봐서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뒤로 밀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낫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 이상, 65세 이상에서 무릎 관절이 많이 망가졌다면 인공관절 수술 꼭 생각을 해보고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미루기 위해서 여기 약물이나 물리치료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금전적으로 더 쓰게 되는데 수술 빨리 받게 되면 걷는데 통증은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후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인데.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안쪽 다리가 예. 네. 안쪽으로 무릎이 아파가지고 네. 원래는 오른쪽이 많이 아팠는데 왼쪽을 써서 그런지 지금 왼쪽하고 다 아픈데 네. 그래 이제 약을 이제 루마내과 하는 그런 데서 약을 먹고 또 붓기가 있을 때 부가 이제 좀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자전거를 타면은 얼마든지 탈 수 있는데
그러면 엉치 있는 데서부터 땡겨갖고 걷지를 못하겠어요. 아, 엉치 있는 데부터 땡기세요? 예. 예. 어머니는 병이 2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이제 양측 무릎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기가 좀 있으시고요. 많지, 예. 예. 그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엉치부터 땡겨서 다리까지 내려온 통증이 있다면, 그건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그래요. 허리가 안 좋다는 게 뭐냐면,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허리 부분에 그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으면 다리가 그렇게 걸을 때 땡기고 아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이제 그런 증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허리 치료하고 무릎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허리가 저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네. 그 협착증도 좀 있고 예, 예. 4번, 5번이 좀 안 좋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허리는 절대 지금 아프진 않거든요. 예, 그 어머니 그게 허리가 통증이 없어도 허리 때문에 그렇게 다리 엉치 부분이나 다리가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 허리 통증은 저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증은 없어도 그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으면 허리 통증이 없는데도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다리나 엉치가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발목이 이래 복숭 씻는 데가 막 새콤해 이래 막 한번 걸으려고 하면 이럴 때도 다 허리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발목 관절, 다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래되면 무릎이 옷자를 휘면서 발목에도 조금 연골에 이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시큰거리다 보면 발목 관절도 조금 안 좋으실 수가 있고 허리하고는 좀 별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런데 예. 수술을 그래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몰라서 그래 합니다. 네. 예? 어머니 왜? 예. 수술에 대한 부분인지. 이게 옷자 다리거든요. 예. 다리가 옷자로 많이 굽었어요. 예. 어머니 우선은 이제 허리 치료하고 무릎 치료를 같이 하셔야 되고요. 다리가 옷자로 많이 휘셨다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면 뭐 걷는데 통증은 매우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엉치부터 밑으로 당기는 그 통증은 허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허리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그 전화 상담하신 두 분 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약간 필요성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희 인공관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우선 좀 어떤 수술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어금니가 썩으면 썩은 부분이 이렇게 이제 도려낸 다음에 금리빨 이렇게 씌우잖아요. 인공관절도 똑같습니다. 연골이 손상되고 뭐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면 그 부분을 이렇게 제거한 후에 저렇게 쇠나 의약용 쇠나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은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끝나고, 그다음에 하반신 마취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음 날부터는 이제 화장실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일상생활로 좀 완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 이제 병원에 따라 틀린데, 이제 퇴원한 뭐 10일에서 한 2주 정도 입원하신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전 환자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빨리 이제 일상생활 다 하시라고. 일상생활 빨리 하는 게 그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근육량도 더 키워지고 재활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게 되겠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다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에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점점 좋아지게 되겠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좀 시술하신 사례 중에서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20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이제 통증이 심해서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술이 두렵고 무서워서 20년 동안 미루셨는데, 6개월 전에는 이제 통증이 심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제 생활하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이제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시행했고,
이 환자분처럼 이제 수술 자꾸 미루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도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을 미룬 게 능사는 아니고요. 65세 정도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그 인공관절 치환술을 꼭 먼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0266-011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뇌출혈로 그렇게 했거든요. 아유, 예. 왜? 네, 그랬는데 양쪽으로 마비 왔다는데 왼쪽이요. 네.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땡기고 나는 그 뇌출혈로 그렇게 한 줄 알고 였대.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 있는 그 고관절 해갖고 무릎까지 그냥 너무 아파요. 바깥으로 더 아프고 안에도 아프고. 네. 그래서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에 의해서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절 자체가 나빠져서 통증이 있는 건지는 우선적으로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엑스레이라도 찍어서 관절염 소견이 근데 엑스레이 찍었는데요. 그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스크가 좀 있다고 네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디스크가 좀 있으면 그 다리 전체가 좀 땡기면서 아프실 수가 있겠고요. 네, 예. 바깥으로. 예. 관절을. 그래서 허리서부터. 허리가 조금 잘못된 경우도 있겠고, 뇌출혈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 운동이 부조화가 생기면 걷는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관절염도 빨리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 궁금해서 문의 드린 거예요. 예. 네. 수술하면 괜찮을까 하고. 네. 근데 그 검사를 조금 해보셔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예, 머리 쪽에 문제가 있고 관절 아프신 분들은 좀 검사를 네. 이제 해보시고 정확하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우선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네. 67세고요. 네. 다리가 한 10년 전에 네. 아파서 시술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시술하고 이제 조금 처음에 아팠었다가 나중에부터 이제 또 괜찮아서 지금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가을부터 조금씩 아팠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구부리는 거를 잘 못하겠고, 네. 앞에 여기 안쪽으로 많이 조금 부어 있고요. 부어 있고. 네. 제가 보기에 10년 전에 관절 내시경 시술을 받으셨다면 네. 받았던 게 이제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아마 그걸 다듬는 시술을 받으셨던 겁니다. 근데 관절 내시경 그 반월상 연골판을 이렇게 다듬고 나면 그 자체 원래 정상으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찢어지게 다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월상 연골판이 일정 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점점 심하게 오신 거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시려면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가 젊으셨으면 적어도 한 60세 정도 되셨으면 아까 얘기했던 휜다리 교정술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연세가 68세 정도 되셨고 그랬으면 인공관절 치환술로 바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년 전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으면 지금은 많이 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뒤쪽으로도 또 아파요. 뒤쪽으로도. 뒤쪽으로도 아픈 게 이제 관절염이 있으면 뒤쪽도 아프고 안쪽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 치환술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많이 손상이 많이 있다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봤고요. 인공관절에 대해서 저희 좀 살펴봤는데요.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교체 시기는 언제로 좀 잡는 게 좋은 건가요? 인공관절 수술한다고 해서 항상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리게 실력도 이제 술기나 이런 게 많이 발전돼서 그런데 인공관절 수명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0명이 수술하면 한 90명에서 95년 정도는 95명 정도는 10년 동안 사용을 하고요. 그 15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은 한 80명에서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15년 동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제 한번 수술 받게 되면 이제 평생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고민도 하시는데 망설이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모든 병을 그냥 고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노력과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무조건 미루게 되면 나중에 더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결과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연세 많으면 안 하려고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그렇게 하셔도 절대 낫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술 결정을 하셔서 하시고 좀 일상생활에 이제 통증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수술 전보다 확실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되고 무릎 관절이 많이 손상이 됐으면 인공관절 수술로 빨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올해 5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저게 2009년도에요. 네. 연골판 타혈로 저게 내시경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게 통증이 지금 여전해요. 아무 배나 같이 통증은 좀 심한 편이거든요. 아버님, 출기세포나 아니면은 저게 또 다른 저게 치료 방법이 없나 싶어요. 아버님 지금 무릎 안쪽이 많이 불편하세요? 예, 무릎 안쪽이 많이 불편하시죠? 아버님 같이 50세 정도면 그 휜다리 교정술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관절 내시경 이제 수술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관절염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고리를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냥 놔두시게 되면 연세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인공관절 수술도 뭐 고려해보고 뭐 그런 얘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다리를 이제 휜다리 교정술하고 줄기세포 치료로 고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50세 나이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이런 치료에 받기에 아주 적정한 적응증이 되는 이제 환자분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요. 네. 반월상 연골 파는 데게 회복까지 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술 같은 게 그런 게 어렵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반월상 연골판,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재생하거나 이식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손상된 연골하고 그 무릎 안쪽에 그 연골이 많이 달아있기 때문에 그 연골을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체중 부하선을 바깥쪽으로 휜다리를 조금 바깥쪽 체중 부하선을 이동을 시키면 바깥쪽에 있는 연골은 괜찮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휜다리 교정술하고 줄기세포 치료 같이 하면 더 이상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도 늦출 수가 있겠고 통증도 확실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 간략하게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운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수영 같은 운동이 좋겠고 그다음에 연세가 너무 많이 한 40세에서 50세 이상 격렬한 운동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 같은 경우에도 심하게 하시면 무릎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최정근 원장과 함께 무릎 증상과 손상부에 대한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